추론적 이해 비유형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난이도가 그래도 중 또는 하 정도의 아주 쉬운 유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1등급과 2등급을 구별짓는 유형인 만큼 어휘라든지 구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난이도가 높은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이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의미와 어법,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빈칸, 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적 이해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어떤 주어진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서 알맞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추상화시키는 능력, 자, 이 능력이 대단히 필요한 유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에 나오는 내용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21번에는 news happens가 그래서 의미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일단 1번을 보면 news는 이 research, 연구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포커스죠. 그 다음 2번은 여기서는 나대의 법비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구의 novelty라고 하는 표현은 참신함을 얘기합니다. 새로움. 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 다음에 뉴스가 관심을 끄는 방법은 바로 과학적으로 잘못된 과학적 발견을 비판함으로써 관심을 끈다. 그 다음 이 기자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한다. 과학하고는 달리. 그 다음 기자들이 진실을 만들고 그 진실을 강화시킨다. 과학의 중요성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선택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방향성을 만들어 가서 독해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5개를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의 본문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죠. 뉴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처음에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제가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란 색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 저널리스트들이, 즉 언론인들은 좋아합니다. 자, 뭘 좋아하냐면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보도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 연구가 이니셜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초기, 처음 발견되는 단계, 그 단계에 있는 연구를 보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first time이라고 하는 최초라는 뜻이겠죠. 어떤 누군가가 발견했던, 뭔가를 발견했던 최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 그게 바로 이 초기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뉴스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노벨티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바로 이 신선함,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새로움이 있어서의 뉴스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but 말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처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견, 이 발견이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 취약하냐면 이때 to는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훼손이 되어짐으로써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그것은 subsequent는 그 이후로 나오는, 다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연구에 의해서 취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뉴스 미디어들이 don't go back,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알려주지도 않죠. 자, 여기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들의 청중들에게, 즉 독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그들은, 이때 그들은 앞에 있는 이 청중을 얘기하겠죠.
이 청중은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의 수정된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켈리 크루라는 CBC 뉴스 기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면서 자, 여기가 두 번째가 되면서 분사 구문이 되죠. 누군가의 어떤 바로 전염병 학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는데, 자, 전염병 학자는 증가하고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자, 그 우려는 현대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발견들이 대다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잘못된 발견이 대다수가 되거나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지금까지 출판된 이러한 연구에 대한 주장들, 이 주장들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발견이 대다수가 되고 또 이 대다수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비록 비난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이 언론인들은 바로 여기서 도움을 받고 abatted라고 하는 것은 방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조가 되어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방조되냐면 바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방조가 되죠. 과학자들, 즉 그들의 연구를 이 언론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은 그냥 방조해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적인 부분들이 과학적인 어떠한 이 abstract은 추상화시켜서 끄집어낸다. 즉 요약한다는 거겠죠. 과학적인 요약물에 있어서 이런 결론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때때로는 overstate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질 수 있다. 어떠한 시도에서 과장이 되는데, 자, 어떤 시도냐면 바로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에서 이러한 대부분의 결론 부분들이 과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명성 있는 학술적인 저널, 언론과 및 매체죠. 그 매체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특히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미끼를 무는 그러한 매체나 또는 언론인, 그 언론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로 이런 요약된 부분들이 과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ven so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크루는 어떻게 자신의 그녀의 글을 끝을 내느냐라고 하면 바로 강조를 하는 거죠. 뭘 강조할까요? 바로 아직도 incompatibility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상반이냐? 목적과 과정인데 뉴스와 플러스 과학 됐죠? 자, 뉴스와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이나 과정 거기에는 분명히 상반된다, 즉 반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은 진화를 해 가지만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겠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건데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그들의 새로움에 대한 뉴스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힌트가 되겠죠. 자, 21번의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1번은 뉴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not A but B에 걸립니다. 자, 이 A가 뭐냐면 이 research,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즉 진화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연구에 대한 novelty, 신선함, 최초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게 바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어떤 해석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지금 이렇게 to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동사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가보면 이 mak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물론 ing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게 과목이 된다면 harder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고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for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바로 여기 있는 it에 걸리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how를 쓰고 나서 지금은 ly 형태인 부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 company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가 힌트가 되는데 원래 이 become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주격 보호 형태가 앞으로 올라가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ominant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가 왔다면 부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ing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시제를 받는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앞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에 doesn't have라고 해서 시제를 받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ybody라고 하는 이 ing는 목적어에 대한 녀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목적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분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앞에 첫 번째 동사가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분사 형태가 오면서 앞에 있는 regulation을 수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을 보게 되면 이 4번에는 what을 쓰고 있는데 자, what은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이죠. 앞쪽에 전치사 at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사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doing이라는 이 동사에도 역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자, 앞에도 불완전, 뒤에도 불완전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what은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에 이 that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 that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가 없든지 또는 보어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의 불완전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접속사로 쓰이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뒤쪽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 is가 동사고 money가 주어가 되면서 there is there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sig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서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 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사 형태의 that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요즘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동사가 상태 동사냐 동작 동사냐에 따라서 이 정답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해석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자, 이 문제가 모노폴리 하면 독점이라고 그러죠. 독과점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cause, 야기가 됩니다. 스태티즘이라고 해서 바로 국가주의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데 뭐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주의에 의해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됩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사회 시스템.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또는 보조금, 그 다음 관세, 그리고 규제. 자, 이 전체가 주가 되겠죠. 이것들이 종종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ing는 이렇게 수식을 해서 큰 선수들, 즉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대기업, 기존의 대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이 those player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사용을 하는데 연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연줄 전략은 retain or expand죠. 즉, 여기에 보호를 획득해서 그것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연장을 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관세를 만듭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요렇게 수식을 하겠죠. 무엇을 막느냐면 외국의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관세를 만들고, 자, 두 번째, 보조금을 만드는데, 자, 이 보조금도 새로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을 만들죠. 여기 있는 compete with는 경쟁하다입니다. 또는,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규제에 대한 조치를 만듭니다. 규제에 대한 조치는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죠. 자본을, 즉 compete with는 다루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조치, 자본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자, 이러한 조치를 가지고서 보호해서 확장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국가주의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대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여기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국가주의라면 이제 여기는 자본주의가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반면에 정부는 no say입니다. 즉 발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이겠죠. 어떻게 발언권이 없느냐. 첫 번째가 어떤 회사가 지배를 하게 되죠.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 산업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는, 자,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고, 또는, 자, 두 번째가 되겠죠. 어떻게 이 회사가 인수해서 합병하는지, 자, 서로 이렇게 되겠죠. 서로 인수해서 합병하는지에 대한, 자, 요것도 이렇게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발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역시 이제 첨가를 하나 더 하겠네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세금 또는 관세,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규제,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규제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규제, 이렇게 되겠죠. 또 nor, 이거 부정입니다. 이 사회는 이러한 안티죠. 반신뢰의 법을 가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러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오직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되는 겁니다. 진정 good at이라고 하는 것은 능숙능란하다,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우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자본주의에서 우위 점령하는 방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로 ahead of 하면 앞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되며,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위나 이러한 이점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위나 이점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하나의 징표로서 간주하게 되는데, 그 다른 사람도 또한 돈을 벌게 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독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본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국가가 가지는 문제점을 여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기 있는, 자,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풀 A, 슬래시 B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어법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30분에 있는 어휘 추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인데, 자, 이 형태의 문제는 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각 단어들의 반대적 의미, 이 반대적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죠. 가장 생산적인 그런 전략 중에 하나. 자, 이 하나는 고객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증가를 시키는 건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에 대한 share, 즉 고객에 대한 지분이 되겠죠. 그 지분을 증가시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점유율보다는 고객에 대한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은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전략, 자, 이 전략이 포함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오래된 어떠한 개념, 이 개념을 바로 abandon 하면 포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래된 개념은 뭐냐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해서, 즉 확보하는 거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증가시켜서 대신 좀 더 완전하게 필요성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필요성이냐면 바로 기존에 있는 고객들, 이 고객들이 가지는 필요성에 도움을 주는데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적인 서비스가 바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어디서부터 서비스를 하게 되냐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 금융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들은 뱅크, 즉 동사가 되면 은행 거래를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합니다. 보험을 다른 회사에서 보험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투자금을, 즉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다루고 있는, 즉 다른 회사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 구매하는 패턴을 하면 이 패턴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solidify는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가 지금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 원 루프는 한 지붕이니까 한 회사가 되겠죠. 한 회사 아래에서 서비스를 모두를 제공한다. 자,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구매 패턴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항한다라는 뜻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럼 이 3번의 정답을 준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한 지붕 아래, 즉 한 회사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카운트가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소매적인 부분과 금융적인 뱅킹, 은행 업무를 제공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바로 이 대출이죠. 모기지. 그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제공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공을 하냐면 고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고객은 네트워크 속에 있는 고객이고, 자, 이 more than이 이상이 됩니다. 좀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속에 있는 고객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try to more fully, 완전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금융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객들, 이 고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바로 많은 어떤 즉 고객들이 가지는 이런 금융적인 사업, 이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지분들을 얻고자 바로 새로 현재 있는 이 고객들에게 재정적인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관계의 형태를 만들므로써 고객들도 또한 거의, 자, 여기는 부정이 되겠죠. 거의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는 말은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는 거겠죠. 바로 다른 어떤 경쟁적인 회사를 찾고자 동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금융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fulfill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을 시키기 위한 거죠. 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경쟁 회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동기부여가 전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맥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답이 되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이 개념과 뒤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즉 반대적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의미 추론에 대한 풀이 방식이 되고 문제 푸는 요령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